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타임머신입니다.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시간여행자는 만찬에 모인 사람들한테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아무도 타임머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여행자는 너무나 영리해서 신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간여행자는 시간이 네 번째 차원이며 자신은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 그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모험 얘기를 듣게 됩니다. 80만 년 후의 세계입니다. 출발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고 풍경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귓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고 잠시 기절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독한 우박이 주위에서 빗발치고 그는 부드러운 잔디밭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얀 스핑크스 석상 옆에 덤불을 뚫고 120cm 정도 되는 남자들의 머리와 어깨가 보였습니다. 엘로이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지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곱슬거리는 그들의 머리카락은 목과 뺨에서 갑자기 싹둑 잘려있고 얼굴엔 털이 전혀 없고 귀는 기묘하게 작았습니다. 입도 작고 새빨간 입술은 얇은 편이고 작은 턱은 끝이 뾰족했습니다. 눈은 크고 부드러웠습니다. 먼 미래에 사는 그들은 엄격한 채식주의자였고 주로 과일을 먹었습니다. 미래인들의 몸이 나약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많은 폐허를 생각했을 때 인류가 자연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내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평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인류는 강하고 정력적이고 높은 지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부한 활력을 이용해 생활 조건을 바꾸었는데 그렇게 바뀐 조건에 반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난 타임머신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잔디밭엔 타임머신을 옮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스핑크스 주위에 청동판이 있었고 그것을 열려고 했습니다. 타임머신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임머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위나라는 여자 난쟁이와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원숭이처럼 생긴 하얀 동물이 꽤 빠른 속도로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난 그들을 쫓았고 그들은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종족으로 남아있지 않고 별개의 두 종족으로 분화됐으며 우아한 난쟁이들이 유일한 후손이 아니라 내 앞을 스쳐 지나간 그 하얗고 희한한 야행성 동물도 먼 후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물가에 대해서 물어보자 엘로이들은 의아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우물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하에 사는 몰록이라는 원숭이 비슷한 종족이 엘로이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실에서 성냥을 찾아냈고 몰록들은 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숲에 불이 붙었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몰록들을 습격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놈들은 손으로 더듬거리며 이리저리 달아났고 서로에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분출한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을 가로지르고 그 붉은 덮개는 드문드문 뚫린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에 속한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나는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스핑크스 대저로 다가간 나는 청동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고 구석에 조금 높은 단 위에 타임머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동문이 닫혔습니다. 몰록들과의 몸싸움 끝에 레버를 끼우고 타임머신을 작동했습니다. 다시 3천만 년 뒤의 시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그는 붉은색의 바다와 거대한 나비, 그것을 잡으러 느릿느릿 움직이는 개 모양의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여행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여행자는 다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고 이번엔 돌아오지 않습니다.